우리가 지금 하는 전략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누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좋은 업종, 그게 바로 그런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큰 비중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절반 이상은 저희가 이제 테슬라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를 보시면 저희의 투자 그 스타일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저희는 2019년 하반기까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들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셨었고,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상장 이후에 그때까지 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19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라는 기업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계속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거는 그때의 그 기간에 금리가 낮았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또 자본 조달을 대출로 하지 않았고 증자 또는 주식 쪽으로 레이즈를 했던 거죠. 돈을.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얘기했지만 이 회사가 더 이상 돈을 증자를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된다면 투자를 하겠다. 그게 아마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전략과 저희가 완전 틀린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님께서 하는 투자 전략은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그 회사가 적자든 흑자든 그 회사의 혁신 기술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막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혁신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기술의 투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 경험 30년으로는 절대로 현금 흐름 플러스가 되기 전에는 투자 안 한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흑자 전환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한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플러스로 전환된 게 언제냐면 2019년 하반기입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20배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졌기 때문에 10배 오른 정도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지금 50% 정도 빠졌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의 타이밍 자체가 그때 투자했던 이유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잘 팔려서 그게 흑자 전환이 돼서 그 현금 흐름이 좋아서 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에 있어서 그러면 언제 투자를 또 다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사실 전기차 부품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슬라 갖고 있는 그 이외의 산업, 전기차를 이용해서 AI 산업 관련돼서의 어떤 자율주행, 뭐 인슈런스, 보험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옵티머스가 들어오면서 로봇을 어떻게 하면서 기계의 또 추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쪽 비즈니스가 플러스 전환되는 타이밍,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번에는 조금 템포가 빠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벌써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기본적인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으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물론 마진이 축소돼서 돈에 버는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그 높은 금리에 자금 조달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쫓아오는 방법에 있어서 이 앞으로 AI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전기차 쪽에 들어오고 있는 회사들은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BYD 같은 회사를 가장 싸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현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만 테슬라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플랫폼화, AI를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BYD는 미국이 공격을 하던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써서 자율주행을 하기에 불편함,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제가 볼 땐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흑자 전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부분만 보이면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 들여다보고 있고 벌써 투자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요게 이제 주가 흐름 차트를 보면서 또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테슬라를 그런 식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느냐 아니면 짧게 걸리느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투자 안 합니다. 이 내연기관차 쪽에 관심을 가지는 케이스도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뭐 BYD의 주가가 좋았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또 리비안이 주가가 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은 그렇게 막 탄력 있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다만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의 이 그룹은 사실 전기차가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이쪽도 지금 로봇 산업 투자와 플랫폼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공할 확률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게다가 또 현대차 그룹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또 트러스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연기관 모델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내연기관 모델을 갖고 있지만 전기차 모델을 갖고 오면서 앞으로의 이 플랫폼화 시대에서 자동차 산업을 AI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물품을 투자를 할 때 아니면 뭘 살 때 그것의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뭔가 베네핏을 받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금투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었을 때 금투세가 사실 뭐 의미가 있지만 금투세라는 거는 주식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야지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았죠.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미국의 S&P 500의 PER이 21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PER은 8배, 9배란 말이죠. 그러면 겨우 미국의 한 40%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것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을 투자하지 한국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그 기업들이 다 벌어들이는 돈, 그거를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즉 환원율이 97%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벌어들이면 100을 벌어들이면 그중에 97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 한 해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ER이 그렇게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21배라도 아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5%인데 그죠? 1 나누기 5 하면 20배가 되는 거고 1 나누기 4 하면 25배가 되는 거고 적절한 금리가 4%라면 진짜 PER이 25배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로 계산합시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금리가 4%가 안 되고 3%대 중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4%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의 PER은 25배야 돼요. 근데 지금 8배예요. 그 25배에 겨우 30% 수준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97% 돌려주지 않고요. 20%에서 25%만 돌려줘요. 그러니까 PER이 25배가 아니라 그거에 20% 해야 되는 거죠. 30%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PER이 5배 또는 7배 반이 적절하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 기업은 주주들을 위해서 수익을 많이 내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금투세 얘기 나오고 있고 사실 또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걸 다 계산하면은 주가가 오르는 게 대주주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법규상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기업들이 우리가 주식시장을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떤 적절한 어떤 리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구조 아래서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더더욱이나 지금같이 미국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금투세가 딱 들어오면 미국 주식 투자하거나 한국 주식 투자하거나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 중에서 자기한테 돌려주는 기업이 저희가 투자해야죠. 투자한 소액주주들한테.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사실 금투세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히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이런 미국 기업 투자를 늘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한국 주식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타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됐어요.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셔야 됐고 맨날 차트 보셔야 됐고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미국 투자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미국은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수익을 깎아 먹습니다. 수수료만 많이 내시는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국 투자에 있어서 멘탈을 바꾸셔야 되고 좋은 주식을 찾았으면 꾸준히 계속 가져가고 더 늘리시고 쭉 가는 거죠. 미국이라는 지금 경제는 미국이라는 금융 산업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었을 때 패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패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적으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좋게끔 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당연히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미국 투자를 하실 때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장기 투자 계속해서 적립식 투자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에 누가 되든 간에 저희는 주식시장은 계속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못해도 2026년 중간선거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좋은 강도의 차이가 틀릴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부양책을 많이 쓸 겁니다. 금리를 많이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줄 필요도 없는데 많이 내려주면은 이게 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저는 초호황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됐었을 때 후유증이 심하다. 그래서 언제 털고 나와야 될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증시는 좋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금융업종이라든지 그리고 고유에너지 같은 쪽 그래서 굴뚝산업 쪽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바이든이 되면은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AI 산업과 반도체와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력 인프라 이쪽은 무조건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또한 금리가 어쨌든 천천히 떨어지는 가운데서 주택 건설 쪽은 계속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몰래 펀더멘탈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전략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누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좋은 업종. 그게 바로 AI와 AI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과 전력 소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AI 전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런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큰 비중으로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은 이쪽에 대한 초점 맞추고 뭐 심지어는 뭐 70%까지도 거기에 맞추고 나머지 30%를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민감한 쪽으로 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의 사이클은 AI 사이클이 진행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또 전기차 이 두 개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형 기술주와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상반기 결과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반기 변화나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근데 한국 주식을 팔고 나오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기 민감한 부분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악재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 미국의 제법 큰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들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 주식을 연말까지 좋게 보고 있어요. 대신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내후년, 내년 뭐 이런 때 언제 빠져나올지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주식은 좀 더 트레이딩 위주로 하는 게 더 적절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지금 최소 6개월, 그 정도는 계속 좋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어떤 스케줄 그리고 또 대선이 있는 스케줄로 따지자면 좀 더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그것도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그래서 여전히 큰 흐름에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그 큰 흐름이라고 함은 여전히 AI 사이클이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작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IT 쪽에 60%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업종으로 보면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이게 이제 뭐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이게 한국산뿐만이 아니라 미국, 나 뭐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같이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AI를 이용한 바이오 산업 경쟁력,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85% 투자를 하자라고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겨우 한 15% 정도만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게 주택건설. 미국의 주택건설입니다. 한국 주택건설 아닙니다. 네, 그건 정말 위험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의 섹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성장주 85, 가치주 15 그리고 가치주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건설 정도만 보고 성장주 안에서는 IT 업종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국가로 따지자면 1억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저희는 미국 투자를 75%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5% 정도만 한국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두 국가만 투자를 한다고 치시면. 그래서 여전히 초점은 미국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중은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이미 있으시면 조금 줄이시고 해외 쪽에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부담감을 느끼신 게 제 기억으로는요. 2022년 하반기에도 그러셨어요. 환율이 1,200원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오셨을 때 미국 시장 오를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달러는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갈 것 같아서 1,150원, 1,100원까지 떨어지면 지금 환율 대비해서 10% 이상 절 상이 되면 미국 투자했다가 10% 수익이 안 나면 똔똔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투자 안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지금 1,300원대 중후반인데 1,300원대 중후반이 1,200원대로 갈 확률보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1,500원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의 가계부채 비율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기에 있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뭐 인구 구조 또 금리의 차이 다 계산했었을 때 환율에 있어서는 환율을 결정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환율은 같이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업종과 종목과 국가를 투자를 하셔야지 나중에 결국은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거지. 지금처럼 환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미국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안에서의 자산으로 계산하면 투자할 때가 참 없어요. 일부 대표적인 PB들이 한국 국채를 사라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미국 투자의 필수 시대다. 글로벌 투자를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투자가 전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전문가를 통해서 미국 투자를 좀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밤잠 주무셔야죠. 매일매일 뭐 샀다 팔았다 하시다가 자기의 이 아름다운 인생을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 잘 맡기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그런 멘탈을 좀 기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